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2011년식 F10 520 디젤 지금 19만 킬로인데 이 차량의 누적 정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거를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이니까 정비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관리를 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염두해서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식이고 지금 24년도니까 누적 13년이 됐고요. 제가 89,000km에 17년도에 이 차량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전차주는 대충 한 6년 타고 한 9만 km 뛰고 이 차량을 판매했고 저는 한 50% 감가 맞은 거를 2017년도에 매입해서 지금이 24년도니까 한 7년 동안 10만 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차주고 누적 주행거리는 19만 1,400km 13년 된 똥차입니다. 똥차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엔진 오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게 엔진 오일입니다. 이 차량은 엔진 오일이 6통 들어가고요. BMW 디젤은 BMW 롱라이프 04 인증 규격 오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내 브랜드의 오일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오일 회사들이기 때문에 S오일, 지크, GS 칼텍스 이런 회사의 오일들 중에서 BMW 롱라이프 04가 써있는 오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휘발유 차량은 BMW 롱라이프 01 규격 또는 BMW 롱라이프 04 규격을 넣으시면 되고요. 디젤은 01을 넣으면 안 되고 04를 넣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오일들이 한 통에 1리터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미지상 S오일을 좋아하고 S오일 한 통에 5,000원, 6리터 들어가니까 6통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6, 5, 33만 원입니다. 오일값.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순환할 때마다 그 엔진 오일을 정화하는 필터가 있어요. 슬러지를 걸러내는 그걸 우리가 오일 필터라고 합니다. 오일 필터는 애프터마켓 제품이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보통 프렘, 만 생각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이고요. 애프터마켓 제품이 가격대 한 15,000원 정도. 매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오일 필터 같이 교환하고요. 엔진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엔진이 일종의 보일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연소가 될 거 아니에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엔진으로 그냥 나뭇잎이고 먼지고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이제 흡기 필터, 에어 클리너라고 합니다. 공기 들어가는 흡기 필터도 교환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산차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오일 필터랑 공기 들어가는 흡기 필터, 에어 클리너 요걸 다 세트로 교환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걸 따로따로 교환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는 흡기 필터는 엔진오일 매 2회당 1회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 흡기 필터는 2번에 한 번만 갈아줘도 돼요. 귀찮으면 그냥 갈아도 되고. 그래서 오일 값이 3만원, 오일 필터가 15,000원, 흡기 필터가 한 5만원. 그래서 대충 재료대가 한 10만원 정도. 공임나라 가시면은 공임이 한 3만원 정도 대충.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0만원 초반이면 엔진오일 교환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비용이 국내 브랜드랑 오일 교환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교환 주기는 1년에 10,000km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애정한다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오일 정도가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오일은 조금 빨리 교환해 주는 걸 마냥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엔진 오일 교환, 그 다음에는 엔진에서 출력이 나온 게 변속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변속기가. 그 변속기도 오일이 있습니다. 변속기 오일은 말이 길어지는데 BMW 제조회사는 무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센터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옛날에 그런 일화도 있어요. 미션 정비하고 나면 센터에서 오일을 받아놓다가 그 오일 그대로 다시 넣어갖고 정비한다고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변속기를 제조한 회사는 ZF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이 변속기 매뉴얼에 8만에서 12만 킬로마다 교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 오일은 답은 없는데요. 저는 한 10만 킬로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무교환을 권하기 때문에 사실 안 갈고 타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10만, 15만까지도 타겠죠. 근데 차를 좀 길게 생각하고 내가 차를 좀 아낀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면 결국 가성비 좋은 건 오일이니까 변속기 오일 정도 교환을 합니다.
변속기 오일은 순정 오일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순정 오일은 ZF라는 회사 오일인데 ZF는 변속기 회사지 오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만 전문으로 만드는 오일사의 오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GS 칼텍스 하면 칼텍스, GS, S오일 하면 토탈, SK 루브리컨트는 여러 회사의 기율을 납품하고 오일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잖아요.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변속기 오일을 구입하시면 되고, 저는 토탈이라는 회사의 MV-LV라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대부분의 변속기 오일들이 그 성상이 뭐 그렇게 큰 차이들이 나진 않기 때문에 본인 변속기 순정 오일이랑 비슷한 오일을 구입하시면 되고, 사실 그 규격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맞추시면 되는데, 사실 변속기 오일은 애프터마켓에서 본인의 차량에 적합한 걸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면 변속기 오일들이 여러 제품이 있고 여러 규격이 있어도 그 성상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고 같은 21세기 하나의 패러다임에 뭐 6단 변속기, 8단 변속기 이런 구조물들이 뭐 아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지크 제품을 구입하셔도 괜찮고, 저는 토탈 제품을 구입해서 변속기 오일은 한 6, 7만 원 정도 들었고, 이 변속기 오일을 교환할 때 오일 팬을 같이 교환해야 됩니다. 오일 팬 안에 그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일 팬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만 원 정도 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그 변속기는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오일이 드레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플러싱을 하면서 몇 번 좀 씻어내야 됩니다. 뭐 순환식으로 하기도 하고, 오일을 주입하고 다시 엔진을 걸고 기어 변속한 다음에 플러싱 한 다음에 배출하고, 이걸 한 두세 번 반복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해버려도 그만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변속기 오일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공임이 다르고, 어떤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는 대충 부품값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의 대충 변속기 오일을 교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충 10만 킬로에 한 번 정도 교환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인수하자마자 한 번 교환했고, 얼마 전에 한 번 더 교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엔진에서 출력이 나와서 변속기로 갔죠. 변속기.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쭉 가갖고 뒤쪽에서 양측 뒤쪽 바퀴로 동력을 배분하는 그쪽에 이제 차동을 허용하면서 각도를 꺾어주는 기어가 있는데, 그걸 디퍼런셜 기어라고 하는데 거기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디퍼런셜 오일을 교환해야 되고요. 4륜의 경우는 뒤로 나온 출력을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클러치가 있어요. 거기서 동력을 필요한 비율로 빼서 다시 앞쪽으로 오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 앞쪽으로 온 드라이브 샤프트를 좌우로 동력 배분하는 앞쪽 프론트 디퍼런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차는 2륜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와서 동력 배분하는 리어 뒤쪽 디퍼런셜 기어만 있고, 4륜 X 드라이브의 경우는 뒤쪽으로 나온 출력을 트랜스퍼 케이스가 하나 추가되고, 앞쪽으로 오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앞쪽 프론트 디퍼런셜 케이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리어 디퍼런셜 오일만 교환하면 돼요. X 드라이브 차량은 거기다가 플러스 트랜스퍼 케이스랑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추가로 두 가지를 더 교환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디퍼런셜 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교환 주기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리어 디퍼런셜 오일,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 이런 거는 보통 75W90 정도의 규격이 대충 표준이고, GL4나 GL5를 사용합니다. 저렴한 제품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요. 현대자동차 순정 디퍼런셜 기어 오일을 구입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리어 디퍼런셜 한 통이면 되고, 프론트 디퍼런셜도 한 통 1리터면 됩니다. 오일값이 그래봐야 10,000원 수준. 비싼 거 넣는다고 차이가 있을까? 과연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트랜스퍼는 클러치라서 약간 마찰이 닿는 부분이라서 조금 교환 주기가 약간 짧은 편인데요. 그걸 다 맞춰서 일일이 교환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X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갈고 앞쪽 프론트 디프는 또 공간이 다 좁아요. 트랜스퍼 케이스랑 앞쪽에 이제 구조물들이 많아져서. 제가 말하는 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디퍼런셜 기어 오일은 대충 한 10만 킬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한 2, 3만 킬로 뛰고 꺼내면 그냥 성상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한 10만 킬로 정도 보시고,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보통은 조금 더 짧게 보기는 합니다. 한 5만 킬로마다 교환한다는 자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 같으면 프론트, 트랜스퍼, 디퍼런셜 케이스 이 세 개는 묶어서 한 8만 킬로에 한 번 정도 교환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은 최근에 교환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순정 GL5 기어 오일을 사용했고요. 뭐 GL5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온라인에. 근데 뭐 4나 5나 아무거나 넣어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외국에서도 많이 혼용하고 있고 GL4인지 GL5인지 자료를 찾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센터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그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프레셔를 전달하게 되는데, 브레이크 액은 오래 쓰게 되면 수분 농도가 높아지고 끓는 점이 떨어져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브레이크 액도 뭐 한 통에 얼마 안 해요.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한 통 내지 2통 정도면 교환하는데 충분하고, 작업도 조금 이제 귀찮은 작업인데 뭐 대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공임나라 같은 데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 작업인데, 뭐 공임은 대충 뭐 1시간 정도 계산해서 공임이 나가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액은 뭐 3만 4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키로수랑 관련은 없고 대충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 차 브레이크 액을 교환한 적이 있는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뭔가 생각이 안 나고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액은. 근데 이제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브레이크 액 같은 거는 거의 교환하지 않고 그냥 10년 넘게 타는 사람도 아마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꽤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교환인데요. 냉각수는 교환 주기가 긴데 제가 요거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냉각수가 교환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것만 알고 있고, 보통 10만 킬로 이상 뭐 6, 7년 타도록 한 번도 교환 안 하고 그냥 보충만 하면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 번 교환을 하고 나면 교환 주기가 좀 짧아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냉각수를 한 번 교환을 했고 지금 20만 킬로 정도 돼서 한 번 더 교환해 줄 생각입니다. 교환해 주는 이유는 결국 모든 액체와 고인 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쪽에 좀 퇴적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라지에이터를 막거나 또는 부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슬러지, 그 안에 찌꺼기들도 한번 교환하는 목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너무 오래된 것들 보면 거의 막 지저분한 물이 나오고 막 찌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라지에이터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싱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교환했었는데, 한 10만 킬로쯤에 이제 한 번 냉각수 교환할 때가 되기는 됐죠. 냉각수는 순정 제품을 쓰시면 되고, 순정 제품의 원액과 직류수를 1대1로 비율해서 주입하면 됩니다. 냉각수도 교환이 좀 하기 나름인데, 이게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식으로 계속 플러싱하는 방법이 있고, 뭐 되는 턴 것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적당히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교환해야만 그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적절한 수준의 공임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잔유 제거, 뭐 냉각수 완전히 100% 교환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연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오일 필터, 흡기 필터 뭐 그런 게 있다 그랬지만, 연료 필터는 여러분이 그 주유를 하면 트렁크 쪽 바닥에 디젤 연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갈 때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인젝터 같은 게 망가질 테니까. 그래서 왼쪽 운전석 아래쪽 바닥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 필터 애프터마켓 제품이 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면 되고, 작업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공임나라 정도에서 하실 수 있고, 이 정도 업계에서 오일 교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업입니다. 하체를 좀 뜯어내야 되긴 하지만. 연료 필터도 답은 없는데, 저는 19만 킬로 되도록 한 2번 정도 교환했습니다. 대충 미션 오일을 한 10만 킬로에 교환한다고 치면 그 정도에 맞춰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고무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미미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차가 엔진이 굉장히 진동이 있잖아요. 그 엔진을 잡아주는 고무 블럭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션을 잡아주는 고무 블럭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미 마운트라고 하는데, 엔진 미미, 미션 미미,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이런 거를 교환을 해주기도 해요. 보통 키로수보다는 연도랑 관련이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되면 한번 교환해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주저앉기도 하고 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동을 흡수 못하고, 그래서 엔진 미미, 미션 미미를 교환해 주면 차가 완전히 새 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진동이 없어져요. 은근히 만족도가 높은 작업인데, 약간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런 거는 부품 값은 얼마 안 하는데 공임이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든 작업은 아닌데, 좀 작업에 경험이 있는 분 같으면 되게 금방금방 쉽게 하실 수 있고, 경험이 없는 분 같으면 더 일을 좀 크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인 거고, 우리가 볼 땐 쉽지만 그게 쉽게 한다는 건 그분이 기술이 되게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공임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엔진 미미, 미션 미미는 한 10년 되면 길게 생각하면 한번 갈아주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겉벨트라는 게 있어요. 엔진에서 출력이 나오면 앞쪽으로도 샤프트를 빼갖고서는 동력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막 벨트들이 앞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워터펌프, 제네레이터 뭐 이런 것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겉벨트도 고무기 때문에 오래 쓰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대충 한 8만에서 10만 정도면 겉벨트 세트를 교환을 합니다. 보통 겉벨트라고 하면 겉벨트에 텐션 베어링 그런 게 되고, 순정은 아주 비싼데 컨티넨탈이라는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겉벨트 세트가 애프터마켓으로 나옵니다. 그거에다가 텐션 베어링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환하시면 뭐 부품값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공임은 적절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니겠죠. 엔진에서 나오는 그 출력을 겉벨트를 걸 때 최초의 그 출력을 거는 거기가 이제 댐퍼 풀리라고 하는데, 댐퍼 풀리가 약간 고질병이에요. 댐퍼 풀리가 오래되면 그냥 부서지면서 깨지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한 10년 되거나 한 10만 킬로가 넘거나 하면 댐퍼 풀리를 가끔씩 확인해 줘야 되고요. 댐퍼 풀리도 크랙이 있고 좀 오래 썼으면 갈아주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댐퍼 풀리가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부품 같은데 되게 비싸요. 순정이 얼마 하려나, 뭐 40만 50만 원 하려나, 그 정도 같고, 뭐 페비라든지 그 외에 컨티넨탈도 있는 것 같고,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순정 가격이 비싸면 애프터마켓 가격도 좀 덩달아서 비싸요. 근데 이게 부품을 보면 그게 비쌀 만한 부품이 아닌데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20만 원 정도 하나,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댐퍼 풀리를 한번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13년 됐고 19만 킬로인데 한 번도 교환은 안 했거든요. 약간의 크랙이 있는데 다음에 언젠간 좀 크게 정비할 일 있으면 댐퍼 풀리는 예방적 정비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하진 않고 막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고질병이라고 하긴 그렇고, 엔진에서 출력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로 나가는데, 그 샤프트를 연결하는 그런 부위에 커플링이라고 보통 이제 연탄같이 생긴 고무 부품이 있습니다. 동력을 전달할 때 쇠랑 연결하고, 그런 데서 약간 그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약간의 그 충격을 좀 잡아주고 좀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의 부품으로 보이는데 관절 역할을 해요. 제가 알기로 이 차량이 그 리콜에 의해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는 리콜로 교환을 받았고요. 한 개는 크랙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교환을 했습니다. 크랙이 있다고 막 당장 꼭 교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막 부서지고 뭐 이러기 쉽진 않으니까 이제 뭐 역시 한 10만 킬로 한 7, 8년 되면은 플렉시블 조인트 커플링 교환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급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타이어인데요. 이 차량은 245, 45의 18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